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기도 광주 20대 대선 개표를 다뤄보겠습니다. 20대 대선 경기도 광주 개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개표 과정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계안부입니다. 계안부. 투표지를 탁자에 쏟아서 가지런히 정리하는 계안부고요. 그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입니다. 여기에 투표지 분류기라는 전자개표기 또는 투표지 분류기라고 불리는 이 기기로 분류를 하는 부스고요. 이 라인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심사집계부라고 해요. 자, 여기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 1차 분류한 투표지를 이쪽으로 넘기면 여기서 혹시 표가 섞여 있는 건 아닌지 아닌지 살펴보고 또 이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해내지 못한 미분류표라는 표가 있는데 그 미분류표들은 일일이 또 검표 과정을 해서 검표를 해서 여기서 분류를 합니다. 뭐 미분류표 속에는 무효표도 있고 또 부정확하게 애매하게 찍은 표도 있고 정확하게 찍었는데도 미분류로 빠진 그런 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보면 여기 계안부고요.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이쪽이 심사집계부 이렇게 됩니다. 이쪽 지금 투표지 분류기가 돌아가니까 막 참관인들이 이렇게 빙 둘러서 살펴보고 있네요. 자, 이게 바로 투표지 분류기 또는 일명 전자개표기라 불리는 기기입니다. 이걸로 그 뭐 1번 후보표, 2번 후보표, 3번 후보표 쭉 이렇게 분류를 하고 여기에 또 이제 분류를 해내지 못하고 이 기기가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표가 이제 미분류표로 빠집니다. 자, 여기 미분류 여기 이쪽으로 포트로 빠지잖아요. 이 표들도 다 이제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좀 더 가까이서 보니까 여기가 바로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입니다. 여기 이 사람 분류기 제어형 PC라고 하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이네요. 좀 더 가까이 본 여기가 바로 심사집계부입니다. 참관인이 살펴보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투표지들을 검표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 심사집계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는 바로 위원검열석입니다. 위원검열. 계안부, 그 다음에 투표지 분류 운영부, 심사집계부를 거쳐서 이 위원검열석으로 투표지가 전달이 돼요. 그러면 위원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도장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주로 그냥 제대로 안 보고 대충 그냥 도장만 찍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검열석이요, 여기가요. 이 위쪽이 굉장히 높은 곳에 그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국장, 그 다음에 선관위 위원장에 있습니다. 위원장석입니다. 위원장석. 여기서 위원장이 최종 개표 결과를 공표를 해야 그 표가 확정이 돼요. 여기는 보고석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표를 이 보고석만이 유일하게 인터넷망과 연결돼 있다고 선관위는 그래요. 이 컴퓨터가. 여기서 이제 A 후보가 몇 매, A 후보가 무슨 동 투표구에서 몇 매를 얻었다. 이렇게 뭐쭉 이렇게 데이터를 올리면 그게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보도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경기도 광주 개표 상황표인데요. 경기도 광주의 개표 상황표입니다. 전라도 광주가 아닙니다. 경기도 광주의 개표 상황표 보십시다. 20대 대선. 자, 오포읍 제1투. 투표자 수가 1564명이고, 여기 이렇게 인쇄대에서 나오는, 이것은 이제 투표지 분류기가 자동 분류해서 나온 결과예요. 이재명 819매, 윤석열 614매, 심상정 25매 이렇게 얻었네요. 자동 분류된 데서는 그렇게 얻었고, 자, 여기 재확인 대상 투표지 있죠? 재확인 대상 투표지 확인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36매,
윤석열이 46매, 심상정은 아예 없습니다. 쭉 다른 후보들은 재확인 대상 투표지에 아예 없어요. 자, 근데 보세요. 분명히 이재명 후보가 200여 매 이상 더 얻었잖아요. 분류된 개표 결과, 자동 분류된 개표 결과에서는. 그런데 재확인 대상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36매인데 윤석열 후보는 46매, 10매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얻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대전, 동구, 울산, 동구 다 그랬는데 경기도 광주도 역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보십시다. 오포 사투에서는 이재명 871, 윤석열 798. 여기서도 역시 좀 근소하긴 하지만 그 100여 매 가까이 지금 이재명이 앞서가고 있는 결과인데 재확인 대상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뒤집어져요. 그죠? 윤석열이 29매인데 이재명은 20매밖에 안 됩니다. 9매 차이로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재확인 대상에서는 앞서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오포업체 O2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동분류에서는 1151매로 이재명 후보가 이겼는데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818매를 자동분류에서는 얻었죠. 재확인 대상에 와서는 이재명 후보가 32매인데 윤석열 후보가 39매로 더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관되게 나타나요. 오포업체 6투, 자, 이재명 1240매로 그 자동 분류된 데서는 윤석열 후보를 눌렀어요. 1115매를 얻은 윤석열 후보를 눌렀는데 재확인의 대상에 와서는 29매밖에 얻지 못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리고 윤석열은 33매로 더 많이 얻고 있죠. 이런 현상이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오포 7투 1359매로 이재명이 더 많이 얻었습니다. 5매가 더 많아요. 자동분류에서는. 그런데 재확인 대상에서는 이재명 34매를 얻는 동안 윤석열 45매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자동 분류에서는 이재명이 앞서는데 재확인 대상 이쪽에만 가면 뒤집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관되게 계속 나타납니다. 자, 오포 11투 이재명 1948매, 윤석열 1631매, 이재명이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재확인 대상에 오니까 여기서는 이재명이 조금 4매 더 앞선 걸로 나왔네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포 12투 같은 경우도 707매로 이재명이 그 자동분류에서 앞섰는데 재확인 대상에 오니까 윤석열이 27매 얻은 동안 이재명은 13회밖에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자동 분류된 개표 결과 비율이나 재확인 대상 투표지 확인 결과 비율이나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서 이겼으면 여기서도 그만큼 이기는 비율이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재확인 대상에만 오면은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개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의도적인 개입이 있지 않고는 나타나기가 어려운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오포 13투도 마찬가지예요. 오포 13투는 이제 재확인 대상에서 뭐 정상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 오포 14투도 그렇고요. 15투도 이재명이 자동분류에서는 1235매로 앞섰는데 재확인 대상에서는 56매밖에 얻지 못함으로써 윤석열 58매를 얻은 이 2매가 더 뒤지는 결과가 나오죠. 자, 여기 오포 16투의 경우는 이재명 1401매 자동분류에서는 윤석열 1152매로 이재명이 300여 매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확인 대상에 오니까 윤석열은 30매인데 이재명은 24매밖에 얻지 못하고 있죠. 이런 식입니다. 계속.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포 18도, 자동 분리에서 554매로 이재명이 앞서고 있죠. 508매를 얻은 윤석열을 눌렀어요. 근데 재확인 대상에 오니까 뒤집어집니다. 윤석열이 25매인데 이재명은 13회밖에 얻지 못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요, 계속. 자, 쭉 보면 계속 그래요, 그래. 뭐, 여기 같은 초월읍 제8투 같은 경우도 자동분리에서는 이재명이 이겼잖아요. 1248매로 904매 얻은 윤석열을 눌렀어요. 그런데 재확인 대상에 오면 윤석열이 37매인데 이재명은 33매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보면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다. 재확인 대상 투표지에서 항상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개표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경기도 광주 개표 결과도 확인해주고 있다. 여기서도 확인이 된다. 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호남 지역만 빼고 다 나타난 현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이런 것을 지금 울산 동구, 그다음 대전 동구,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 이 세 군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한 분이라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알고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개표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잖아요. 투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개표 결과 조작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거 부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감시하고 공정한 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 시민들이 선택한 사람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당선이 돼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 총선 때에 시민들이 좀 개표장에 나가서 감시 활동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참관인은 못하더라도 관람인은 누구나 될 수 있거든요. 신청만 하면. 그래서 개표장에 가갖고 망원경 들고 가서 개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도 좀 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직접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개표 결과만 그냥 TV로 편안히 앉아서 보다가는 민주주의를 도둑맞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